안녕하세요.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방송, 여기는 가치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4월이 왔네요. 네. 이렇게 우중충한 목소리로 4월을 알리시네요. 이제 정말 날씨도 그렇고 봄이 다 된 것 같아요. 아, 네. 봄이니까 되게 기쁘네요. 네. 네. 두 분은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 네. 준비는 일찍부터 했었죠. 네. 근데 생각보다 봄이 되게 늦게 온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겨울이 날씨가 왔다가, 네. 갑자기 다시 봄이었다가, 다시 밤엔 춥다가 막 이렇게. 근데 뭐, 지금이라도 봄이 와서 뭐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설레는 봄이 온 것 같아요. 설리설리. 설레요? 네. 네. 양주 씨는요? 이제 봄이니까 좀 있으면 벚꽃축제 같은 것도 할 것 같아요. 저희 다 같이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녀오도록 합시다. 그럽시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따뜻한 봄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을 해서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가치방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가치방에 특별한 게스트가 찾아왔는데요. 요즘 가치방에 게스트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네요. 네. 네, 오늘은 누구인가요? 이분은 되게 중요하신 분이에요. 저희 가치방에. 네. 왜냐면은 저희 가치방을 처음 시작하도록 씨앗을 뿌리신 분이거든요. 봄하고 좀 잘 어울리시는 분이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랬는데 1년 동안 계속 숨어 계셨어요. 숨바꼭질을 저희와. 네. 네. 그러면 저희 세 사람을 이렇게 깜짝이야. 세 사람을 모아서 네. 네, 네. 가치방을 시작하도록 등 떠밀어주신 그쵸. 네, 문대수 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이제 가치방 청취자분들을 위해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가치방. 참, 복지관 식당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렇게 1년 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가치방이 잘 발전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날이 기억이 나네요. 네.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네. 갑자기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근데 그걸 덥석 물어버렸죠. 제가 저희가. 낚였죠. 네. 네. 벌써 1년이 됐어요. 네, 1년이 넘었죠.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때보다 아주 짜임새가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짜임새가 있고 좋습니다. 칭찬받았어요. 네. 기쁩니다. 본격적으로 네.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저희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질문 공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누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와 관련된 방송을 또 따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왜 하셨나요? 예전부터 다양하게 좀 사회복지 방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생각을 하셨죠? 굳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순간순간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때가 있죠. 네. 그러면 특별히 저희에게 제안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때 같이 또 분위기가 그랬고 그리고 그 모 복지관의 봉사자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그 성실함들 봤을 때 이런 방송도 하시면 나중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했고 네. 그리고 예상대로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어서 참 제 나름대로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와. 네. 저희 가치방이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네, 항상 숨어 계셨는데 출연해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원래 몇 번 얘기했죠. 근데 연락이 없었죠. 저희 그런 건가요? 네. 게스트가 부족하면 네. 연락을 줘라. 그럼 출연하겠다. 그런데 연락이 없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 가치방 들러보긴 하셨나요? 네, 종종 이렇게 듣긴 했습니다. 네. 청취자가 한 분 더 여기 계셨네요.
네. 네. 청취자로서 들어보신 소감이 한마디 지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지금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대학생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대학생들도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전해주면 학생들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대단하게 보죠,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을. 물론 그 학생들이 청취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쵸. 그래도 이제 그런 도전이 학생들한테 자극이 되니까. 그러니까 참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네. 저희 이제 다음 달 말부터, 다음 달이 아니죠? 이번 달 말이죠. 네, 그렇죠.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저희랑 같이 비전 스쿨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네.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비전 스쿨은 말 그대로 삶의 존재이유를 찾아가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꿈이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되려는 이유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엄마가 원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하면은 월급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해서 공무원이 되지만 실제로 공무원이 됐을 때 행복하면 좋은데 후배 중에서 공무원 된 학생들이 있는데 후배들이 네. 행복하지 않은 후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죠. 왜냐면은 월급을 안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이 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어떤 존재이유를 발견을 하고 그게 공무원이든 뭐든 하면 무엇을 하든 그래도 참 사는 게 의미 있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일단 안정적인 직업을 갖자라는 구조를 먼저 갖다 보니까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존재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좀 누군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비전 스쿨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비전 스쿨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분은 패러다임이라고 어떤 분은 프레임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주로 비유하는 것은 에디슨 얘기를 하는데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2000번 넘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만약에 2000번 넘게 실험을 했어도 발명이 안 됐다고 한다면 더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그럼 그 과정에 에디슨이 힘들었을까요? 힘들어지 않았을까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본인의 열정이 나오는 거고 그걸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에디슨 정말 대단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에디슨이 발명이 아닌 다른 일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2000번 해라 또는 뭐 프로포절 쓰는 걸 2000번 해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그런 열정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면 그때 99% 노력이 나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발견이 안 되면은 99% 노력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발견 못한 상황에서 남들이 이거 하면은 좋다고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90% 노력을 못하고 그런 노력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저 친구는 좋겠다. 나는 이런데 해서 항상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자기 주도성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대학생들한테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알았으면 네, 하지 그렇죠. 않았을까. 대본 있나 봐요? 저희는 대본 따위 없습니다. 예. 살아있는 방송 여기는 가치방입니다. 네. 그러면 대학생들이 이제 함께 하면서 자기 삶의 어떤 존재 이유나 어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자기가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이 자기한테 의미 있고 자기에게 즐거운 이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학생들 보면 제가 보면 많이 이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공부는 남들보다 더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토익이 900이 됐어요. 근데 저 친구는 950이에요. 그럼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자격증이 3개예요. 열심히 해서. 저 친구는 5개예요. 그럼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3개냐, 4개냐, 5개냐, 토익이 높냐, 낮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토익을 따야만 하는가? 모두가 토익을 딸 필요는 없거든요. 모두가 똑같은 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쵸. 본인이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걸 하고 싶은가 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토익이든 자격증이든 그게 자기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나 도구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토익 자체를 따는 게 목적이 되고 자격증을 따는 게 목적이 되고 그거를 못 땄을 때 좌절하게 되고 따도 허무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요새 학생분들은 딱 목표가 토익까지로 정하고 항상 현실적인 거를 먼저 목표로 세우다 보니까 멀리를 보는 게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쵸. 주변에서. 그런 사실 이렇게 되게 빡빡하잖아요. 이 생활하는 게 요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생들부터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요새 초등학교까지도 거의 막 그런 게 넘어가는데 네. 근데 중간에 아까 행복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행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는 건 좀 어려운데 의미 있는 삶을 본인이 찾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거나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쵸. 뭐 할 수 있는 거랑 하고 싶은 건 다른데 뭐 두 개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찾아가는 게 하나의 과정이고 네. 모든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행복한 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수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제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말씀인데 아, 예. 카이스트 학생이 수업을 굉장히 잘 듣는 학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 들었고 과제도 잘하고 숙제도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과제도 안 해오고 숙제도 안 해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결석도 많아지고 수업 태도가 되게 불량해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취업됐기 때문이에요. 아, 이 학생이 카이스트 간 목적은 본인이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모든 배움의 목적이 취업과 연관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취업을 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아무래도 네. 그런 생각을 많이 네. 하죠. 그럼 이 학생이 나중에 그렇게 해서 그 기업에서 생활을 할 때 과연 행복할 수 있겠는가 라는 고민이 되는 거죠. 배움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참자. 그래야 저 대기업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참자가 되는 거죠. 그럼 대기업에 왜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맞물리는 게 아니라 대기업 가야 월급이 잘 나와요. 대기업 가야 남들 볼 때 좋은 이치가 돼요. 대기업 가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라는 거가 원래 수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을 하죠. 그리고 거기 가서 나중에는 이제 그게 자기하고 잘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게 되면 허무해지는 거죠. 실제로 스펙 높은 사람들이 대기업 가서 첫 번째 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복사. 그렇죠. 복사, 차심부름. 토익 네. 900 넘는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어쩔 수 없어요. 복사, 차심부름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들이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열심히 해서 왔는데. 네, 그렇죠. 나는 능력 발휘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단계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또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원했던 일은 이건데 저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잘해요. 전교 1등이야. 그럼 제일 먼저 응시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서울대? 서울대 무슨 과? 경영. 아니, 의대예요. 아, 의대. 의대 제일 먼저 갑니다.
그럼 의대 가는 건 좋은데 보통 내성적이고 공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기해요. 이 정도 성적이면 의대 갈 수 있다. 그래서 의대에 가요. 근데 내성적인 학생인데 혼자 책 보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의대 갔어요. 그럼 나중에 의대에서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개업을 하려면은 매일 100명 이상의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쵸. 내성적이고 혼자 사색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맨날 새로운 사람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다면 월급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예. 삶 자체가 즐겁지 않죠. 오히려 본인이 뭘 하면 행복할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찾았다고 한다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이제 더 낫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좋은 대학 가자. 자신의 성적에 맞게끔 좋은 대학 가서 거기 가자. 그래야 먹고 사는데 좀 안정적이다. 먹고 사는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은 나중에 잘 먹게 살아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먼저 찾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에디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에디슨이 했던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했던 것은 1%의 영감이에요. 영감이 꽂히지 않으면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쵸. 수많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책상에 앉아 있죠. 그럼 90% 노력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그걸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열정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열정 발휘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괴감이 들죠. 어떤 사람은 독하게 그렇게 열정 발휘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난감한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스쿨을 통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면은 보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내 목적을 위해서 취업과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네. 되게 사실 좋은 되게 필요한 말씀. 고민인 것 같아요. 대학생들한테. 참여자분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완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같이 방과 함께하는 비전 스쿨인데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이렇게 다시 설명 들으니까 확실히 어떤 건지 더 잘 알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도 와서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희 세 사람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혹시 있으시면은 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좀 짧게 해야 되죠. 길게 하셔도 돼요. 네,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근데 항상 과거를 돌아보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신나게 놀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논거는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좀 더 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놀았으면 좀 더 낫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논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무언가 하고 싶은 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도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을 보게 되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도조차 두려워서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죠.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도 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본인의 스토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개인 브랜드 시대이기 때문에 본인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그거에 맞게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점점 본인의 존재 이유에 맞게끔 찾아가면 그게 하나의 스토리가 되고 그 안에서 열정이 생기면서 이전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본인이 무언가 시도하는데도 두렵고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존재를 찾고 일단 무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해보면서
본인의 명확한 존재를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자기만의 대하 드라마 역사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자충우돌 하더라도 네. 일단 부딪히고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하고 네. 싶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생각보다 되게 방송이 빨리 끝났네요. 네. 아닌가요? 저희 문대수 소장님과 함께 4월달 가치방을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원래는 지난달이 저희 가치방 1주년이었잖아요. 네. 지난달에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했거든요. 네, 근데 또 봄이 시작되는 4월에 네, 가치방에 씨를 뿌린 우리 소장님과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인터뷰의 중심이 됐던 비전 스쿨에 대해서도 잠깐 홍보를 해볼까요? 네. 지금 되게 귀 기울여 들어주셔야 돼요. 저희 극소수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볼륨을 높여주세요. 작년에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장소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되게 좀 장기간 미뤄뒀던 이 대학생 비전 스쿨 6기가 드디어 이번 달 30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에 시작하나요? 오후 5시에 하고요. 장소는 서울시 복지재단 별관 회의실 2에서. 자세하네요. 어렵네요. 네. 네,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더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진짜 많은 분들이랑 어떻게 함께하고 막 싶어요. 알리고 싶은데 네. 알릴 수 있는 답답하네요, 게 진짜. 한계점이 막 보이고. 답답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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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저희 기다리며 방송은 네.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대수 소장님의 신청곡을 듣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곡 준비됐나요? 네, 네. 신청곡 직접 설명해 주시죠. 신청곡이 무엇인지. 제가 노래는 잘 모릅니다. 그냥 봄이기 때문에 로이킴, 네, 봄봄. 네, 로이킴의 네, 부탁드립니다. 봄봄봄 네.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저희는 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가치방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